자, 이번에 들어갈 패턴은 제목 문제입니다. 일단 다른 주장이라거나 요지 문제와 달리 제목 문제는 선택지상에서 바꿔쓰기가 심하게 일어난다라고 얘기했고 이 문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률이 좀 많이 50%대까지 떨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는 않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보자. 첫 두 문장을 읽어보면 소재는 좀 나옵니다. Some species of prey. 자, 어떤 먹이의 종은, 일부 먹이의 종은 brightly colored. 뭔가 소재가 나왔잖아. 일부 종은 아주 밝은 색이래. all over, 그 전체가. 그리고 do not show any tendency. 어떠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데 자, 이게 또 밑에 별표 치고 나왔지. crypsis. 어떤 은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장을 향한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두 말이 같은 말이지. 굉장히 눈에 띄고 은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같은 말이야. 즉 굉장히 눈에 보이고 잘 보인다고. 그러면 첫 문장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새로운 정보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먹이의 종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숨어 다녀야 돼, 눈에 띄게 다녀야 돼. 숨어 다녀야 되잖아. 안 보여야 되잖아. 그런데 일부 종은 밝은 색깔이고 은폐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new information이 뜨게 되면 주제하고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앞으로는 문제를 풀면서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 읽으면서 놀랍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문장도 보면 그러니까 it is a little puzzling. 그건 좀 놀랍다. 몰랐으면 알아두시고요. 뭐가 놀랍냐? 그러한 prey, 먹잇감들이 have coloring, 어떤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색이야? makes it very easy. 그것을 매우 쉽게 만드는 그게 뭔데? 이게 가목적어 구문이죠. 그게 이거죠. 이 predators, 포식자들이 그들을 찾는 걸 쉽게 만드는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놀랍다. 첫 두 문장 같은 말. 되니? 근데 세 번째 문장에서 필자가 이 퍼즐링, 이 놀라움이, 의아함이 해결이 됐대요. 어떻게 보면 문제제기 해결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적인 주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형광펜 쳐보자. 자, 언제 해결이 됐냐? When it is realized. 이게 깨달아졌을 때요. 즉 그러한 먹잇감들이 종종 알고 봤더니 자,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왔지. 눈에 띈다란 얘기만 했는데 즉 distasteful, 맛이 없대, 역겹대, 똥맛이래.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오히려 못 먹게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물론 늘 얘기지만 이게 topic sentence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려면 이것만 읽고 정답 땡 이러면 화려해 보이지만 여러분 실제는 적용이 안 되죠. 이게 정말 주제라면 뒤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뒷받침을 evidence, 증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인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전혀 중요치 않아. 유명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준다. 이런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해요. 형광펜 쳐보자. 즉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증거가 어떤 증거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것이 useful, 유용하대요. 이 맛없는 먹잇감들이 to be easily detected, 손쉽게 이 감지가 되거나 또는 자 conspicuous라는 단어인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같은 말이야. 쉽게 감지가 된다, 눈에 띈다. 됐지?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 게 오히려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증거가 보고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놓고 갑자기 치킨, 닭이 떴다 얘들아. 여기서부터 뭐야? 구체적인 예시죠. 구체적인 실험, 조사, 연구의 내용이라고요. 그럼 한 단락의 주제는 한 개뿐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더 읽지 않은 거야 나는. 이 내용만으로 선택지를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바로 바꿔쓰기요. 분명히 우리 주제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다시 한번. 그러한 먹이란 건 아까 첫 한두 문장에 나왔었던 무슨 얘기였지? 눈에 잘 보이는 애들, 잘 띄는 애들, 밝은 색깔이라고 했고 그걸 여기서는 쉽게 감지가 되거나 conspicuous라고 했어. 이것도 이제 눈에 띄는 이란 뜻이야. 근데 그걸 선택지선 또 바꿔 쓰기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어떻게? eye-catching prey. 눈을 잡아끄는 먹잇감들이 survive, 살아남나요? 이렇게 바꿔 쓰기를 한 겁니다. 즉 eye-catching이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 한 번이라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틀린 거지. 아니나 다를까 4번과 5번으로 좀 많이 갔거든 오답이. 아마 너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 4번부터 보자. 어떻게 animals, 동물들이 구별하나요? 자, eatable prey, 먹을 만한. 그럼 이거 왜 간주하니? 알지. 후반부 가면 이 단어가 나와요.
다 가지고 실험한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 정보가 아닌데 예시에 나온 내용인데. 5번도 볼래? 자, 크립틱 이걸 전체적으로 은폐란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봐, 은폐의 동물들 바로 마스터다 되니? 그런 색깔 속이기. 자, 디셉티브 그럼 속이는 겁니다. 색깔을 통한 그런 속이기의 마스터 장인들이다. 이 글의 주제와 정 반대죠. 분명히 안 숨는다라고 했잖아. 크립틱 안 한다 그랬잖아. 근데 넌 이걸 골랐죠. 왜? 이 단어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왔던 단어 중심으로 내용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알겠지. 다시 한번 이 글의 전반적인 전개 방식은 새로운 정보를 준 다음 주제를 주고 문제제기 해결책 바탕으로 주제를 주고 그 뒤에서 인용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고 마지막 후반부 절반 정도는 구체적인 실험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제 부분에서 주제라는 걸 명확히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실험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 왜? 읽어봤자 오히려 이런 걸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 알겠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목 문제는 이렇게 바꿔쓰기가 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해. 본문에 나왔던 단어가 여러분이 주제에 해당되는 단어라고 생각했던 게 선택지에 자꾸 보이면 먼저 의심하세요. 왜 바꿔쓰기를 안 했을까? 이렇게요. 알겠죠?